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 정권이 매우 떠들썩하게 경제 정책을 지금 연일 의욕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의 의식 반상들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거는 인정을 해주겠어요. 오늘 보면 일산 분당 안전진단 면제 30층도 짓는다.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래서 이런 재건축 분당 일산에는 용적률을 50% 올려준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리모델링 정축되는 세대수를 20% 확대해준다. 그래서 용적률 500%, 공공성 확보 때는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리모델링 가구수 확대, 인허가 통합 심의로 사업 절차 단축.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신도시에 다시 재건축하는 거에 중심을 두고요.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때는 2에서 3년으로 단축. 택지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상계 해운대 등도 특별법 대상. 그렇지만은 정비개혁 조합 설립 절차를 거치면 2030년이나 돼야 공사가 착수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거나 1기 신도시 용적률이 파격적으로 상향이 되었다. 그래서 노후 도시 용적률을 올려줬고 이래서 개포, 목동, 해운대 등도 혜택을 보게 됐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건설 현장에 PF가 막히자 건설 현장 최소 32군데가 멈췄고요. 곳곳에서 공사 중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요. 가장 큰 대우건설이요. 고금리 미분양 우려에 울산의 주상복합의 시공권을 가지고 있다가 440억을 갖다가 보증서기로 한 것을 손실 처리해서 그냥 돈을 날려버리고 시공권을 포기했어요. 공사를 하게 되면 더 손해가 날 거니까 그냥 공사 보증을 서기로 했던 거는 돈 날려버리고 440억은 책임지고 시공권을 하지 않겠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울산 동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사업에 이 브릿지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PF를 댈 때까지 시공사가 브릿지론을 갖다가 보증을 써주죠. 그래서 시행사가 보험회사나 캐피탈 등에서 돈을 땡겨 갖고 하는데 정권회사나 자 이거에 대해서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시행사 측에 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브릿지론으로 총 시행사가 정권 캐피탈에서 1000억을 조성했는데 여기에 대우건설이 440억을 보증하고 1600억의 공사비를 받기로 했는데 결국 브릿지론을 자체 자금으로 받고 손을 뗀다. 그래서 이게 공사해봤자 더 큰 손실이 날 거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는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또 현 정권이요. 이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죠. 외환시장, 자본시장 중에 이제 외환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한국의 이 외환시장이 선진화돼서 마감시장을 영국 런던하고 맞추고 시장보다 비싼 가압률은 없어지고 외국인이 요구했을 때 FX 스왑도 빗장을 열고 투기 목적의 헤지 펀드만 인가를 불허한다 이러면서 이 한국의 이 외환시장이 IMF 때 완전히 당했죠. 그래서 외국인의 놀이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이 외환시장에 대해서 통제를 해왔지요. 한국이 결국 IMF라는 걸 맞은 것은 달러, 외환이 급속히 부족해지는데 이 당시 열렸던 외환시장에 대한 장난이 있었다. 자, 그래서 투기적 NDF 거래가 외환시장에 우려를 더 키웠죠. 그런데 정부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우려하는 것보다는 구조를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석스와 개미들은 새벽 2시까지 시장 환율로 해외 주식을 살 수 있다. 마감을 연장하고 외국 기관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허락한다. 자, 이런 데 대해서요. 금융권 안팎에서는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져서 환율 변동이 심해지고 투기적 거래가 될 수 있는 우려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야간에
해외 투기 세력이 시장을 교란하러 들 수 있고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이 될 수 있다. 그를 커버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갖췄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적은 시간에 이 큰 손들이 쏠리면서 지금 장난을 칠 수 있는데 NDF라고 부르는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을 흡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라는 의문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식 투기하는 것들은 웃고 자빠졌고 난리가 났고 이 전문가들은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끝이고 과감하게 외환시장에 빗장을 열어서 인가받은 외국 금융사도 이제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환율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부는 1200원대 초반에 안정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작년 연말까지 1500원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한미 금리 차이나 또 한국의 무역 적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요. 근데 올해 들어 한국의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까지도 확연하게 지금 보이고 있고 경제가 헤어날 길이 없는데 이 속에서 한국이 달러 보유고를 자랑하지만 그건 금세 위기가 오면 소진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의 자본시장을 저런 식으로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들어요. 자, 어제 보면 이 대전에서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대통령이 공직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연설을 하고 그래서 공직개혁에 대한 인사 시스템의 유연함 그리고 파격적인 성과주의 그래서 10억 박는 공직자도 나와야 된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한국 8년 걸리는데 경쟁국은 3년 걸린다. 성과주의 바탕에 따른 에자일 참 영어로 이게 쉽지 않은 용어를 썼습니다. 아마 에자일이란 말 처음 듣는 사람이 많을 건데 민첩한 정부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욕을 내고 있는데 딱 그 이명박 정권 초창기 때 행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원전 강조하고요. 또 자원외교 강조하고 중동 강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해야 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대세이고 이 자유무역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FTA 협정을 갖다가 체결한 그 무역 영토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을 엄청 했죠. 요즘 그 말 싹 들어갔잖아요. 아무도 그 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WTO에 의해서 무역이 그냥 세계적으로 국경에 장애 없이 막 이동하던 그런 시기 때 뭐 자본시장도 개방을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도 완화하고 그래서 뭐 경제가 흥청망청 올라갈 때 신자유주의가 극을 달할 때 그럴 때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올해는 위기입니다. 일부 좀 나아진다 어쩐다 하지만은요. 그건 전부 말장난일 뿐이고요. 실제로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고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경제가 유지될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무역 수지가 올해 적자가 얼마나 될 거라고 봐요? 1월 지금 한 달에 127억 불의 무역 수지 적자가 났어요. 자, 무역 수지 외에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에 관광 오는 사람과 한국 사람이 나가서 쓰는 것을 비교하면 경상수지, 그러니까 무역 수지와 서비스 수지를 합친 경상수지에서도 어떤 결과가 올해 나올 거라는 것은 예측되는 거 아닙니까? 답이 없지요. 그 다음에 내수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서울시에도 가로수 길이니 요 앞에 홍대니 이런 상권들이 다 초토화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무역도 무너지고 내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요 전부 현금을 움켜쥐고 대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있고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들 이하는 지금 동거하러 아주 그냥 난리가 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좋아져서요. 이 모든 것들을 위기를 다 뒤로 하고 뭔가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지금 보는 겁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그렇게 상황이 좋아졌냐? 그래서 경제가
어떤 상황인가 보고 거기에 걸맞는 걸 해야지. 부동산이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몇 년간 다 어려울 거고, 그것은 내려가고 있는,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는 전세 가격이 입증을 하잖아요. 곳곳에 PF 현장이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시켜도 2030년에나 가능한 저런 부동산 개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막 발표한다고 부동산이 살아날까요? 그리고 외환시장 저런 거를 발표한다고요. 한국의 공연히 저런 것들 때문에 한국의 외환 변동성과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지, 저게 지금 필요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 제 같으면요, 모든 불효불급한 지출을 스톱시키고 또 정부의 예산이 쓰는 거를 갖다 전부 스톱시키면서 그야말로 위기에 대비해서 긴급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지금 기급 예산을 비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한 1년 정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건설 현장에 지난번에 비리들을 갖다가 조사하는 것처럼 곳곳에요, 우리 사회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비리들을 조사해서요, 과연 지금 한국에 발생하는 물가 인상의 근원이 진짜 그런 요인이 있느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개나 소나 다 올리면서 이렇게 하느냐, 그런 것도 좀 보고, 공기업 비리, LH나 한전 이런 것도 좀 조사하고요. 좀 이렇게 해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터질 때 대비해서요. 그런데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